오늘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진짜 재수에 온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이벤트에 안 되더라고요. 삼재인가 봐요. 네, 그냥 웃고 넘겨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주신 사연분에 이분은 진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선물을 드리는 거 외에는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대구에서 온 주부 사람입니다. 거의 1년쯤 됐네요. TV도 유튜브도 안 보고 사는 원시인인 저에게 애들 아빠가 선생님 강연을 추천해줘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만배 재밌어서 올해 1월 13일 대구 콘서트에도 다녀왔습니다. 석 달 만인 오늘 4월 13일 또 보러 왔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희는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말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탤런트, 가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약간 인스타 하는데 팔로잉 안 하고 팔로우만 많은 이상한 쾌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게 오히려 더 건조한 삶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좀 노래도 듣고 유퀴즈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 인터뷰도 보면서 나 저 사람 콘서트에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가수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네? 근데 목소리 그딴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누구예요? 아델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아델 아세요? 그 아델이라는 가수의 콘서트 하는 걸 봤는데 저 콘서트장에 내가 저 영국이든 어디든 가서 저 노래하는 걸 저 사람 표정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아델이 구독자였으면 좋겠네요. 공짜로 티켓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게. 저는 근데 솔직히 그 아델이라는 사람 만나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할 용기도 없는 그 MBTI예요. MBTI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너무 막 저 사람 콘서트 너무 보아서 영국까지 왔어. 근데 저 사람이 지나가면 저는 이렇게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싶어요.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스타일. MBTI 그런 사람 뭐예요? I? 아니요, 전 B형이요. 축하드려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겼다는 건 진짜 이분 인생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정말 축하드려요. 책이요? 그건 제 마음인데 여러분이 왜 줘라 마라. 남이 책을 왜 자기네가 줘라 마라 진짜 무슨 대단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진짜 무슨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책도 몇 권 없는데. 안녕하세요. 드디어 강사님 실제로 보니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래 1주년 기념으로 여자친구랑 오기로 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 이별 후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고 후회도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듭니다.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지만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할까요? 그 외로 과거 일이지만 속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사람을 속여서 만나고 상처를 줄까요? 지난 일이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인데 이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이 1주년이에요? 월요일 날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1주년 기념으로 오늘 여기 오려고 했었어요? 같이? 네, 여기 자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래도 환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질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확한 분이군요. 앞으로 험한 세상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일요일 날에. 일주일? 저번 주에. 6일 된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헤어진 지 일주일 되면은 사실 이런 콘서트에 보통 올 정신이 없고, 술 먹고 비둘기 밥 주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분하고 연애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을 들었는데 김창욱 강사님 영상을 많이 보고서 계속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 스스로 찾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혼자라도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단 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헤어질 줄 알았죠? 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헤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세계를 선택했다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초이스는 잘라서 버린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건 없고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세계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우리의 그 사귄 기간에 그 감정도 있고 또 연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픈 시간이 조금은 있을 거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천하고 싶냐면 그 전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새 사람을 만나는 건 비추. 이미 만났나요? 아니요. 그래요. 만날 생각은 없고요. 음. 제가 스스로 저를 더 알아갈 시간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생활을 더 몰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저 요즘에 커피 배웠거든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셔요. 물론 마시게 된 이유는 일은 해야 되는데 계속 정신에 커튼이 쳐지는 게 있으니까 그걸 거두려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지금 이별의 쓴맛은 에스프레소 같아요. 지금 너무 써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쓴 것을 완화하려고 다른 거를 타지 마라. 이 쓴맛을 오롯하게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비추, 물을 넣어서 아메리카노. 이별은 에스프레소 원액처럼 쓰다. 감당이 되시거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이 쓴 원액을 경험해봐라. 내 온몸 절절하게. 근데 너무 쓰다. 그러면 물을 좀 타라. 감당할 수 있다면 에스프레소로 이 쓴맛을 오롯하게 느끼는 것도 추천. 당신의 선택은? 에스프레소 먹겠습니다. 그래요. 절절하게 에스프레소를 느껴봅시다. 그 끝에 새로운 무언가가 보일 겁니다. 반드시. 2번. 그 외의 과거 일이지만 사람한테 속아서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은 왜 사람을 속여서 만나고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요즘에 가구를 한두 개 샀습니다. 근데 눈길이 어떤 가구에 가냐면 흔히 말해서 기스가 있는 가구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상처 있는 가구가 눈에 가고 희한하게 그걸 사고 싶더라고요. 상처 입은 자기 모습을 자기가 수용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스 안 나면 좋고 상처 안 나면 좋지만 때로는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도 또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상처받은 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지는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선택은? 지금 당장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말없이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정 엄마와 딸 3명이 왔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적의 여인. 화이팅 해주세요. 어디 계세요? 기적의 여사님. 일단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누구누구랑 오셨어요, 어머니? 딸 셋이고요. 딸 셋. 언제 이렇게 다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12년 전에. 12년 전에? 12년 전에 완치 파동 받은 거를 지금 쓰신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거예요? 아, 근데 그때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 혈액암이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혈액암. 네. 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1년을 그냥 묵인실에다 넣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해전 왔는데 나를 일반 병실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일단은 속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예? 병원도요. 가서 한번 그런 혈액암이라고 그러면 딴 병원을 또 가봐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따님한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아, 혈액암 맞았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 다 하라고 병원에서? 네, 했었고 했는데 정말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좋아지신 거예요? 병원 치료 받고? 그냥 항암 치료 다 하고 항암 치료하고. 묵인실에 좀 오래 계셨거든요. 아. 오래 계시고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아, 추위를 보자고 하셨는데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정말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몸무게도 되게 많이 빠지시고 근데 어머니 그 기간 동안 말이 아니었을 텐데 집이 움직이도 못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아파요? 네, 배가 움직여. 배가? 네, 주치들만 있고 온 선생님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 마침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장이 터졌어요. 아, 터졌는데 무조건 막 내가 엄살한다고 주치 선생이 아,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는 않겠어요. 예. 하면은 제가 또 저기 병원하고 소송 들어가야 되거든요. 둘째 딸하고 여기 저기 막내 딸하고 임신 중인데 그 달이 이제 날 건데 거기서 그랬대요. 준비하라고. 못 살아난다. 근데 준비하시라고. 그때 아니, 어머니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저는 모르죠. 아, 어머니는 이제 수술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마취하고 그러니까 딸들이 엄청 또 주변 사람들이 엄청 놀랬겠네. 네. 지금은 그럼 어머니 다 건강하시고 1년 동안 또 다녔죠. 또 병원을요? 계속 이제 겁나니까 괜찮다고 뭐 백혈구 혈수판 그거 이제 얼마인가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뭐 특별히 뭘 드시거나 뭐 운동을 해서 뭐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병원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아, 난 이걸 좀 해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겁나니까 병원을 계속 간 거예요. 아, 그만 오라고도 안 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아 병원을 예. 좀 감동적이다가 또 현실로 왔다가 또 감동적이다가 또 눈물이 날라고 그러다가 또 감동적으로 눈물 날라고 하다가 지금 막 찬물 더물 제가 막 왔다 갔다 막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어머니처럼 세상에 아프고 병원에서 되게 힘든 소식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처럼 다 건강해지고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표도 없고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쳇바퀴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침에 매일 눈 뜨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면 입사하신 지 몇 년 되셨을까요? 올해로 2년 차예요.
2년 차. 작년에 입사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회사에 다니시는 거네요? 말하면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1년 차는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근데 조금 무의미하고 좀 덜 행복하고 뭔가 집중되는 것도 없다라고 느낀 게 한 얼마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 4개월. 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 회사 동기랑 같이 왔어요. 회사 동기도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 비슷해요? 만나면 맨날 같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장님 만나면 얘기 잘 전달해드리고 회사 인원 정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목적은 약간 소프트웨어. 이렇게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목표는 타겟입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겠다.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이 직업군을 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가끔 보통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는데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만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대학에 가겠다, 그 전공을 하겠다, 이 회사에 가겠다, 그 일을 하겠다, 이런.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자, 대학을 잘 갔다, 회사도 큰데 우리가 들어갔다, 거저 좋은 대학에 가고 거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는 우리가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반복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대학 시간을 꽤나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노력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게. 근데 내 인생은 되게 소중하고 내 시간은 아까운데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여기서 내 인생이 집중되지도 못하고 낭비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맞아요? 네, 항상 그런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랬다가 이제 딱 회사라는 뭔가 제 나이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되게 큰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설정해주는 목표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달성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성분이 느낀 감정과 조금은 비슷한 감정을 좀 느꼈어요. 유퀴즈를 찍었어요.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조세호 씨랑 앉아 있고 출연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근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속으로 탁 나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유재석 씨 얼굴을 딱 보는데.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우리 여성분이 얘기한 감정과 조금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은 유재석 씨잖아요. 이제 유재석 씨랑 유퀴즈를 했으니까 더 이상 게스트로 나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도전하고 시도하고 때로는 무식한 표현이지만 정복했다고도 표현이 들고 목표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정말 야금야금 하나씩 근데 이 다음에 나갈 프로가 없네? 그것에 대한 이 먹먹함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막 해왔는데 드디어 이 사람을 봐서 눈물이 나는 건가? 그 되게 묘하더라고요. 계속 유재석 씨가 얘기하는데 유재석 씨 눈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 예 형님.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시거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는? 네가 형인 것 같은데? 유재석 씨가 동생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이상으로 내가 여기 있다면 내 저기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여성분들께 추천하고 저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그거를 여기에서 저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디에서 찾아요? 맞아요. 내 안에서. 그럼 회사는 왜 고맙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은 뭘로 사냐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전문 실력을 갖고 큰 회사에 들어갔으니 지금 마음에 그게 없다면 전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력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 실력으로 그게 내 소망이든 꿈이든 상관없이 그걸로 조금 돈을 버셔라. 언제까지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서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까지. 그걸 또 주말에 쉬잖아요. 또 큰 회사 반드시 쉬잖아요. 그럼 그때 또 알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큰 회사에 뭐가 있는지,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희 2시에 시작했어요. 지금 4시 38분이에요. 보통 시간이 다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여러분이 거의 2시간 38분을 들으셨어요. 쉬는 시간 빼고 2시간 반이나 들으셨어요. 콘서트도 2시간밖에 안 해요. 88,000원인데 여긴 44,000원인데 2시간 38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혹여나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고 그냥 툭툭 지나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생각한대요. 재미를 느끼는 뇌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지우고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은 다이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대학 가고 유명한 회사 가는 게 우리의 절대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나가는 타겟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자기의 고유한 코드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말해주고 관심 가져라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아닌 곳에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국민학교에서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나이 또래는 그걸 해라라고 배웠어요. 여자면 그걸 해. 남자 새끼가 왜 그래? 그걸 배웠어요. 너의 이름이 뭐예요? 너의 소망이야. 무슨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왜냐하면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지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20살 넘었으니까 자기의 이름은 마음에서 자기가 져야죠. 김창옥은 부모의 소망이에요. 창성해라 구슬처럼. 구슬처럼 크게 되라. 그 뜻으로 부모가 지은 거예요. 김미자. 그냥 장명소에서 5,000원 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모의 소망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가명으로라도 자기의 이름을 지어야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가장 비슷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나의 소망은 이것이야. 난 이걸 바라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가 시간 빨리 가는 지점이야. 그러면 시간은 뭐냐?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에 갈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다 각각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게 1차.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어. 눈물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주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사주고 자랑하지 않아요. 야, 이거 루이비통이야! 이러지 않아요. 자기야, 미안해.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다음에는 비닐으로 사줄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많은 걸 해주고 더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두 번째,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거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워라밸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나 더 못해서 너무, 나 회사 가가지고 더 일 많이 할 건데,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 정시 출근. 짜증나.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만나실 수 있길 바래요. 회사 안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가 그 의미래요.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왜 행복하대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가치를 느끼는 대상을 갖고 있는 자래요.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이 있는 자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20대에 알기 어려웠어요. 왜? 10대 때 그걸 얘기하거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부잣집에 시집 가고 그냥 이쁜 여자하고 뭐 장가 가고 결혼하고 그래서 했는데 뭐야?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네. 그럼 나 다음은 뭐야?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분께. 좋은 학교 들어가기에 정말 많은 애썼다.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에 또다시 애썼다. 그러니 삶은 절대 헛산 게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조금씩 찾아보자.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신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소망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역시 또한 인생을 걸고 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 회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두 분만 빼고 나머지 분 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나님, 용기를 주세요. 근데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험관 시술 난임하러 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이거 다른 분이죠?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두 개나 썼을까요? 두서가 없어서 이렇게 의학 이게 좋아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가격이 싸서요. 10만 불 든대요. 한 번 하는데. 1억 한 몇 천만 원? 네. 미국 어디 계세요? 뉴저지요. 발음이 상계동 같은 느낌이 저는 지금 드는데요. 뉴저지. 올해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11년에 결혼했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는데 저희도 이게 안 돼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예요. 지금 몇 번째세요? 이렇게 트라이 하시는 게? 2번이요? 두 번째. 네. 근데 몇 번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그 돈도 돈이고 네. 또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 세 번째 되셨어요? 네, 세 번째에서 생겼어요. 아, 네. 우리 스태프분 책 하나만 주시면 제가 선생님 사인 하나 우리 아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부적을 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 낳으시면 뭐 창옥이라고 하라고요? 옥자를 꼭 하나 넣어주세요. 네. 제 이름은 써놨고 제가 원하는 글 써드릴게요. 글쎄요. 글쎄요라고 써요? 평안과 사랑이 가족에게 충만히 오시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출퇴근길 교수님 강연 보면서 극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와,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이 느낌들을 많이 받냐면 제가 저한테 불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처음이 어디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시는 데에 거기서 생겼나 봐요. 아빠가 이제 막 어떻게 막 뭘 할 것 같고 그때는 나는 너무 어렸고 아빠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뭐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이제 어리니까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지금이면 뭐 여기서 뭐 안 되면 뭐 다른 지방에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살든 뭘 하든 하지 이런 게 대안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전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그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언제 포탄이 떠질지 모르겠고 그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를 성장하기도 해요.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없애려고 뭘 준비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전에는 없었던 불안이 생겨요. 그게 뭐냐? 내가 좀 노력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는 불안함과 또 다르고 강력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시도해 보고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색하게 해야 돼요. 절대 그게 한 번에 좋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고 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의심이 들어요. 이 새끼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갑자기 평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나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이 분위기를 어색하더라도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주의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짤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계속 학대를 당하던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꼬리를 엉덩이 밑으로 놓고 막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막 계속 이래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이래요. 아유 괜찮아. 심지어 물려고 돼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사람한테 상처당했던 개들이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손 내밀어준다고 갑자기 절대 못 와요. 몸에 더 긴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필요해요. 그러니 불안을 많이 경험하셨다면 가끔씩 본인이 평안하고 좋아하는 것에 어색하게 정기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도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사우나 하기요. 사장님이 자꾸 사우나에서 말 걸어서 어제는 모른 척 했어요. 어색해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살다 가기엔 너무나 짧고 소중한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공부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레슨이 필요하다. 당연히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악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악 레슨을 받아야지 노래가 좋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레슨을 하던 게 자연스럽게 소통에 대한 레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처음은 뭐였냐면 강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분야는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카메라 찍고 계시지만 이 카메라들이 다 좋은 카메라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장비 부심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데 카메라를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유튜브 초기에 이 카메라를 제가 직접 사서 찍어보려고 저 캐논 카메라 샀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쓴 적이 없어요. 고스란히 지금 저 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카메라만 사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저는 인생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이 모든 인생에게 보통 통하는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매뉴얼을 못 배운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는 그 매뉴얼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배우거든요.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사람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고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위기가 왔을 때 화가 났을 때는 아,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 이런 경우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잘 배웠다면 너무 행운이고 감사한데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부재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안 좋은 방식을 배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묘하고 그런 내 삶, 내 생각, 내 정신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최신형 카메라고 겉보기에는 최신형 장비인데 다룰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테리어나 오브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써 끝내버리는구나. 카메라든 자전거든 바이크든.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매뉴얼 차를 좋아하거든요. 수동이요. 그러면 되게 맛이 있어요. 연비도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출발할 때 1단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2단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그런데 4단, 5단으로 출발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꺼져요. 삶이 꺼져버려요. 출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땐 4단, 5단, 6단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2단에서 1단으로 하면은 차가 엄청 데미지를 입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달려가 버려요. 그러면 소리를 내면서 긁으면서 이러면서 달려가죠. 마치 인생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인간관계를, 자기와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를 그렇게 보내는 수많은 케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 책의 저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경우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인데, 저거 내 모습인데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띠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1대1로 레슨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러 명이 한 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합니다. 한 3, 4명, 4, 5명이 자기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울이 되어서 저거 내 얘긴데 라고 비춰 보이는 거죠. 근데 책은 더 확장된 개념의 마스터 클래스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책에 보면 이제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공부한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부한 책인 거죠. 저는 아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장에 답이 있답니다.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책에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들을 보면 저거 현장에서 나온 얘기네, 아니면 저거 실험실에서 나온 얘기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저자의 책을 추천드려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볼수록 우리 안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 요거를 찾아내는 게 저는 책을 읽는 되게 큰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내는 거죠. 내 케이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그 케이스에 어떠한 안내와 소개를 해줄 때 그걸 내가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게 내 얘기네, 내 경우네 라고 한다면 그때의 저자가 추천해 줬던 방식을 저는 저희의 삶으로 실험해 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 책은 재미있거든요. 저는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는 책으로서의 재미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경우네 라고 하는 상담의 케이스들, 강연의 케이스들을 갖고 나한테 실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다시 책을 읽어보면 책은 좀 더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소통 수업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기려면 기계 부심이 있어서 비싼 기계를 사고 비싼 인생을 사는 것,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배우고 익히면은 카메라의 기능을, 매뉴얼을, 차의 매뉴얼을 익히고 배우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즐길 수 있거든요. 삶 또한 그냥 태어났다고 즐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시동이 꺼지는지, 어디에서 성능 고속으로 탈 수 있는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이런 복잡다단하지만 알고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것.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결국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계속해서 인간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의 케이스로 보여주는데 그럴 때가 되면 이런 대답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였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상처를 입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났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섭섭했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죠. 책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하고 내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 나와 남과의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용이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복되는 고통은 그게 사람과의 이별이든 주로 우리는 사람의 관계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관계겠죠.
반복되는 이별과 반복되는 고통은, 인간관계의 고통은 재수가 없거나 운명이 나쁜 게 아니래요. 반복되는 고통은, 반복되는 실패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 신호를 이 책은, 이 저자는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이별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헤어짐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올해 삼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자꾸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소통 수업이라는 책은 저희가 마치 차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매뉴얼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은 친절하게 외부로도 나오죠. 그 친절하고 다정하고 아주 섬세한 인생에 대한 매뉴얼, 관계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한번 쭉 편안하게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 단어가 꼭 나오실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상대방이 그래서 그랬구나. 삶이라는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분노래요. 흔들리는 마음들. 이런 게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에서 따뜻하게 지혜롭게 자기를 이렇게 보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법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 문구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삶은 그냥 태어났다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있다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 특별히 소통과 인간관계 모든 분야도 배우고 익히면 즐기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도에 늘 눌려서 바닷물을 먹고 힘들어서 숨을 못 쉬는 삶이 아니라 이 파도를 타는 그런 인생의 삶의 소통에 그런 서핑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